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과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드릴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정주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쉽게 하는 나의 노후자금 설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요. 은퇴 설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노후 생활 자금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막막하던데요. 대표님, 도대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네, 개인마다 당연히 다르죠. 다만 이제 우리가 2016년 국민연금 연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정의 경우에는 월 평균 23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살만하다라고 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 통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인 경우에는 한 14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생활 자금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저기 남쪽에 농사만 짓는 할머니는 1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사실 수 있지만 네. 서울에 이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 100만 원이면 유지비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현재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고려해서 은퇴 이후에 내 삶의 목표가 뭔지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노후 생활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막막하게 너무 많게 하면 포기해 버리겠죠. 반대로 너무 적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는 은퇴 전에 생활비와 연관이 있다? 이런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보통은 이제 은퇴자들이 자기 은퇴하기 직전 생활비 수준과 비교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노후 생활비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70에서 80% 수준을 쓴다고 하는데 금방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거는 통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 쓰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상담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의식주 관련 비용을 한번 써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내용들을 쓰면 식비를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나 쓰고 있고 수도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동차는 은퇴 후에 쓸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이런 거 쓸 건지, 경조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한번 써보고요. 지금 현재 쓰는 지출 금액과 은퇴 후에 자기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써보면 적정한 생활비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온 답변이 이제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가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럭셔리하게 쓰겠다 이게 아니고 네. 내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이야기 듣지 말고 자기 걸 한번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제일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의 노후는 아직도 저기 멀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를 텐데 그러면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물가는 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과거 물가 지수를 쓰면요. 우리나라 사람의 100이면 99명이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물가가 8% 이상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통계가 이제 최근 한 2011년 이후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한 1.77%, 약 1.8% 정도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 노후 생활비를 예측할 때 한 매년 2% 정도는 생활비가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노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좀 가파르고 좀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면은 20년 후에 저희가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월 200만 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은퇴 시점에 이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물가가 어떤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물가 상승률 2%로 우리 한번 계산식을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0만 원이 20년 후에 2%로 물가가 오르면 약 29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보다 거의 1.5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정년 이후에 20년 동안 또 생활을 한다 그러면 20년 지난 또 20년
예, 은퇴 후에 20년을 생활을 한다 그러면 297만 원에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도 네. 예, 20년에 12개월 하면 약 7억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만약 지금 요즘 가장 높은 연계금 이자율이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후 2%로 20년 만기로 20년 동안 이 정도 돈을 만들려면 무려 한 달에 250만 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물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정말 많은 금액을 생각보다 저축을 해야 되네요. 근데 저부터도 이 정도의 금액을 저축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상무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노후자금 하면 뭐 5억이 필요하니 10억이 필요하니 이런 이야기 하고요. 네. 또 그거 모으려면 한 달에 2, 300만 원씩 저축하라 그러면 솔직히 직장인 중에 이게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국가에서 준비해 주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활비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되지만 공적연금의 지급액들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그 금액이 상승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 2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하신 분이 받으시는 연금액들이 한 거의 9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수령하면 대충 계산해보면 3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은 가입 기간이 20년보다 훨씬 더 기실 거고 연금 수령액도 좀 더 많아지면 그거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왜냐면 월 생활비로 200만 원 쓴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보충할 수 있으면 절반은 준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 그러면 우리 이발소나 아니면은 저기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쿠폰에 도장 찍어주잖아요. 칸이 10개 정도 돼 있고 그 10개 있는 칸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어떤 가게는 칸을 10칸 만들어 놓고 도장을 10개 찍으면 커피를 한 잔 주고요. 네. 어떤 가게는 칸을 12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2개는 먼저 찍어놔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손님한테 세 번째부터 찍어줘요. 그러면 실험을 해보면 12칸을 만들어 놓고 찍어주는데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2개가 먼저 찍혀 있기 때문에 아깝거든요. 우리가 생짜로 좀 노후 준비한다고 뭐 처음부터 저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들을 먼저 파악해보고 모자라는 부분들 좀 채워나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노후 설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 70년, 1970년생 분이라고 가정하고요. 이분이 기대 노후 생활비를 25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가치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62세 정도에 은퇴할 거다라고 하셨다고 만약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아마 평균적인 분이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불변 가치로 지금 현재 가치로 10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다고 이분이 얘기하셨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기타 본인이 넣은 연금이 5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5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62세부터 시작될 때 은퇴 생활비는 250이 아니고 330만 원으로 늘게 되겠죠. 물가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국민연금도 따라서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 100만 원이라는 국민연금은 250에서 100만 원을 이미 커버리지를 한 거니까 이제 150만 원이 부족한 게 남겠죠. 거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 50만 원 이걸 빼야 되는데 문제는 1970년생이면 65세가 돼야 네.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62세부터 3, 4, 5, 3년 동안은 은퇴크레바스 쉽게 얘기하면 소득이 없는 시점이 나타나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를 보고 이 기간에 대한 준비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수령된 이후에 받게 될 돈하고 실제로 내가 준비한 돈의 차이만큼을 뭘로 준비할 것이냐 요것들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치킨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한 100만 원, 150만 원만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정도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를 줄이고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노후 설계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근데 제일 걱정인 게요. 요즘 뭐 100세 시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노년이 되면 수명이 뭐 120세까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막상 돈을 모아놨는데 제가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사모님.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돈이 남으면은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 걱정 없이 살았다는 소리고요. 돈은 먼저 떨어지고 나만 남아있으면 이게 무전장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 노후 자산 관리할 때 핵심은 자기 수명, 그러니까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켜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수명하고 자산 수명 일치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화라는 방법인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공적연금이나 뭐 개인연금을 통해서 자기 소득과 자기 수명을 일치시켜 놓는 작업을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을 전부 다 연금화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유동성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까지를 연금화하는 방법을 일단 고려하시고, 나머지 자산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수시에 끌어쓸 수 있는 비상 예비 자금 형태로 좀 가져가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간의 수명차를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가 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 나한테 주어지는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를 서로 크로스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또 저축을 한다고 하거나 연금을 준비한다고 그럴 때 누구 명의로 준비를 할 거냐, 요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추가 설계를 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노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노후 설계에 대해서 튼튼히 재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